이용섭 시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낙후론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치열한 양강구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호남의 민주당 견제 세력을 해온 진보정당 후보들의 광주 전남 득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된 지도 2주가 지났지만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보상안이 나오지 않아 장례를 미룬 상태에서 합의마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이 다음 주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첫 신입생들이 학교를 찾아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는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낙후론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내 인프라 부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윤 후보의 광주 지역 총생산 꼴등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난 18일 복합 쇼핑몰 유치를 놓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비판한 지 3일 만입니다. 광주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종, 제주에 이어 15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역시 대구, 부산에 이어 전국 15위입니다. 이 시장은 지역 총생산 증가율,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등은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복합 쇼핑몰 등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며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형 마트 쪽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조금 더 인프라가 좀 구축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관련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민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광주 인프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게 없어서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 낙후론이 지역 내 주요 대선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치열한 양강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목표 득표율을 30%까지 올려잡은 상황에서 그동안 호남의 민주당 견제 세력 역할을 해온 진보정당 후보들의 광주 전남 득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는 여수 여천 NCC 폭발 사고 합동 분향소에 이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이유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라며 재벌을 통제하지 못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노동자 정당답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노동자 농민분들의 일터 현장을 열심히 찾아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 전남 일정을 시작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며 막판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산 대구 가면 박정희를 찾고 목포 호남에 오면 김대중을 찾는 것이 그런 정치가 실용입니까? 각 당의 이번 대선 성적표는 대선 이후 곧바로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과 진보정당의 호남 득표율에 따라 지역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불발 선언에도 단일화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은 당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단일화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가 민주당과 정치를 같이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 인사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운현 전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윤 후보를 돕기로 한 것은 차악을 선택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공보단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을 내놨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초강력 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과 동서 연결 국가기관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대표 기업 도시 조성을, 전남 정책으로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선 4,2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선 요양병원 2곳에서 15명, 요양시설 2곳에서 6명이 확진되는 등 2,68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선 고흥의 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성의 지역아동센터, 한평소재 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1,5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보상안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가족 대표와 만나 1시간여 동안 보상 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되고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장례는 치르지 못한 상황. 10여 차례 협상에도 가족들과 현대산업개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명예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 공간이 폐허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의 협상을 도울 광주 서구청의 임시기구도 3월 중순에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야만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좀 이렇게 형사하고 잘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중재 역할을 좀 하는 수습과 지원이죠. 매몰자 구조에 이어 피해 보상 합의까지 길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한 달 넘게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 건물 철거업체에 구체적인 입찰가액을 알려준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6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다른 건설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최근 시공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 측에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 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은 4월 초 전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시공사 교체 논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 다음 주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첫 신입생들이 학교를 찾아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는데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에서의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입학할 첫 신입생 110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각각 24대 1, 95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예비 신입생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합숙을 하며 대학의 비전과 교육과정 등을 미리 접하면서 새로운 캠퍼스 생활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을 찾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학교에 진학하여서 훌륭한 에너지 공학자가 되어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대학도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갈 그런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에너지계의 리더로 그런 문제를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착공 후 9개월여 동안 쉴 새 없이 진행돼온 1단계 캠퍼스 공사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의실과 행정실, 도서관 등 지하 1층, 지상 4층의 핵심 시설과 각종 체육시설, 진입도로와 통학로 등 주변 정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주 중 나주시의 임시 사용 승인이 나면 정식 개교와 함께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즐기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키워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다음 달 2일 첫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개교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